500만 원을 인출하려고요? 현금으로요.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세현은 창구 앞에 서서 손에 쥔 통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 지점. 주위에는 바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 세현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다. 죄송하지만 이 액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도가 뭐예요? 직원이 다시 물었다. 세현의 마음속에서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돈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부모님의 유산, 그리고 세화와의 미래를 위한 돈. 갑자기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세현이 고개를 들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세화였다. 긴 코트에 감싸인 그녀의 몸매, 날카로운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 문제 있어요. 세화의 목소리가 은행 전체를 울렸다. 직원이 당황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 손님. 이건. 그녀는 제 파트너예요. 그 돈은 우리 사업 자금입니다. 세화가 자연스럽게 세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직원의 눈이 커졌다. 세화의 뒤에는 경호원 2명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재벌 그룹의 후계자였다. 그 순간 은행은 조용해졌다. 세현은 세화의 손을 잡고 은행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우리의 시작인가? 세현과 세화의 만남은 3년 전 서울대 캠퍼스에서 시작되었다. 세현은 문학을 전공하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세화는 경영학을 공부하는 재벌가의 딸이었다. 그날 비가 쏟아지는 도서관에서 세현은 우산을 잃어버린 세화를 만났다. 여기, 같이 쓰자. 세현의 말에 세화는 웃었다. 그 미소가 세현의 가슴을 흔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세현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세화의 집안은 더했다. 재벌 가문의 딸이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숨겨진 보물처럼 아꼈다. 주말이면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세화가 속삭이곤 했다. 세현은 고아였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유산으로 남은 돈이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 돈으로 세화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 계획이었다. 우리만의 공간, 그곳에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어 세현의 꿈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세화의 가족이 그녀의 행보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결혼해야 해. 재벌가의 책임이야. 세화의 아버지가 말했다. 그날 은행 사건 후 세현과 세화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다. 미안해. 내가 늦었어. 세화가 사과했다. 세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와줘서 다행이야. 그 직원이 날 범죄자처럼 봤어. 세화가 웃으며 와인을 따랐다. 이제 우리 계획대로 해행 카페 열고 함께 살자. 하지만 그 밤 세화의 전화가 왔다. 세현아, 우리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세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세화의 목소리에 숨겨진 두려움이 느껴졌다. 가족의 압력 때문이었다. 세화의 오빠가 그녀의 관계를 알아챘다. 재벌가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 오빠의 말이 세화의 가슴을 찔렀다. 세현은 혼자 아파트에 앉아 울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세현에게는 세화가 전부였다.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내가 나를 구해줬어. 하지만 내일은? 다음 날 세현은 세화를 만나러 갔다. 홍대 거리, 젊은이들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 데이트를 했었다. 왜 그래? 가족 때문이야. 세현이 물었다. 세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나를 해외로 보내려 해. 결혼 상대를 정했대. 세현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함께 도망치자. 카페 열고 우리만의 삶을 살아. 세화가 세현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을까? 나 재벌가 딸인데.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세현은 돈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 알바, 밤늦게까지 일하며 세화를 기다렸다. 세화는 집안의 감시를 피해 몰래 만나왔다. 사랑해, 세현아. 그 말로 그들은 버텼다. 하지만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세화의 어머니가 세현을 찾아왔다. 우리 딸 그만해. 너 같은 애가 왜? 세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한국 사회의 시선, 보수적인 가치관이 그들을 짓눌렀다. 저희는 진심이에요. 세현의 대답에 어머니는 냉소했다. 진심. 그게 먹고 살아? 세현은 그날 밤 세화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 세화의 답이 왔다. 응, 영원히 함께. 세현과 세화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봄이 되자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비행기 안에서 세화가 세현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제주의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 본토에서는 못할 일이지. 세현이 웃었다. 제주에서의 날들은 꿈 같았다. 올레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해녀촌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먹었다. 너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 세화가 말했다. 세현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도 그림자가 드리웠다. 세화의 핸드폰에 가족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집으로 돌아와. 중요한 미팅이 있어. 귀환 후 현실이 그들을 덮쳤다. 세화의 아버지가 그녀를 회사로 불렀다. 재벌그룹의 후계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가져야 해. 세화는 반항했다. 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눈이 차가워졌다. 그 애. 여자잖아. 웃기지 마. 세현은 그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그녀는 혼자 한강을 걸었다. 다리 위에서 바람이 세현의 머리를 스쳤다. 왜 우리 사랑은 잘못된 거지? 한국 사회의 LGBT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했다.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가족의 반대는 필수였다. 그럼에도 세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세화와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카페 오픈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사업 계획서를 썼다. 우리 카페 이름은 화현으로 하자. 너와 나의 이름 합쳐서. 세현의 제안에 세화가 웃었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세화의 가까운 친구, 지은이 그들의 관계를 배신했다. 지은은 세화의 가족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세화가 위험해. 그 애 때문에. 지은의 말은 선의로 포장되었지만 실은 질투였다. 지은은 세현을 싫어했다. 평범한 그녀가 재벌가 딸을 차지한다는 게. 세화의 가족이 폭발했다. 세화를 집에 감금하다시피 했다. 그 애와 헤어져. 세화는 울며 저항했다. 못해요. 사랑해요. 세현은 세화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밤늦게 몰래 만난 그날 세화가 말했다. 미안해, 세현아.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 세현은 세화를 안으며 말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우리 도망치자. 하지만 세화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재벌가의 힘은 막강했다. 그들은 세현의 직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세현의 상사가 말했다. 요즘 일에 집중 안 해? 가족 문제라는데? 세현의 삶이 흔들렸다. 그녀는 부모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엄마, 아빠. 저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지켜주세요. 바람이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는 듯 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세현과 세화는 비밀 만남을 이어갔다. 명동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잡았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세화가 한숨 지었다.
세현은 그녀를 위로했다. 변화는 올 거야.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실제로 한국 사회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고 젊은 세대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벌가처럼 보수적인 곳에서는 여전했다. 세화의 오빠가 세현을 직접 찾아왔다. 우리 동생 그만해. 돈 줄게, 사라져. 세현은 분노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어요. 오빠의 웃음이 차가웠다. 재벌의 세계를 모르는군. 그날 밤 세현은 세화에게 전했다. 내 오빠가 왔어. 세화는 충격받았다. 미안해. 나 어떻게 하지? 충돌의 서막이었다. 세현은 결심했다. 카페를 열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이제 그 돈으로 세화와 함께 떠날 계획이었다. 캐나다로 가자. 거기서 결혼할 수 있어? 세화가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세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를 선택해줘. 여름이 되자 서울의 더위가 그들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세현과 세화는 인천의 작은 펜션으로 도피했다. 바다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세화가 속삭였다. 세현은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세화의 가족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들을 추적했다. 펜션 주인이 말했다. 누가 당신들 찾는다고 해요. 세현은 공포에 질렸다. 빨리 가자. 그들은 밤새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세화는 아버지와 대면했다. 이제 그만해. 결혼 약속 잡혔어. 세화는 울부짖었다. 싫어요. 세현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아버지의 손이 세화의 뺨을 스쳤다. 재벌가의 딸답게 행동해. 세현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세화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세화가 몰래 나왔다. 아빠가 때렸어. 세현은 세화를 안으며 울었다. 이제 끝내자. 함께 떠나. 반전의 순간이 왔다. 세화의 어머니가 세현을 불렀다. 우리 딸을 사랑한다면 놓아줘. 세현은 흔들렸다. 왜요? 우리는 행복해요. 어머니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재벌가의 삶은 자유가 없어. 세화가 고통받을 거야? 세현은 고민했다. 그녀의 사랑이 세화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세현은 일기를 썼다. 내 사랑이 그녀를 아프게 한다면 포기해야 할까? 다음 날 세화가 세현을 찾아왔다. 엄마가 뭐라고 했어? 세현은 솔직히 말했다. 세화는 화를 냈다. 엄마 말 믿지 마. 내가 필요해. 하지만 배신이 또 왔다. 지은이 다시 등장했다. 그녀는 세화의 가족에게 더 많은 증거를 제공했다. 세현과 세화의 사진, 메시지. 이게 내 미래야. 지은의 말에 세화는 절망했다. 고조되는 갈등 속 세현은 결단을 내렸다. 우리 공개하자. 미디어에 나가서 말해. 세화는 두려워했다. 재벌가 스캔들이야. 파멸할 거야. 그럼에도 그들은 용기를 냈다. 퀴어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용감한 커플 처음 봐. 누군가 말했다. 세현과 세화는 힘을 얻었다. 하지만 재벌의 힘은 강했다. 세화의 회사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루머가 퍼졌다. 재벌 딸이 레즈비언, 언론이 달라붙었다. 세현은 압박을 느꼈다. 그녀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야. 세현은 울며 세화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내가. 세화가 세현을 안았다. 아니야, 함께 싸우자. 카페 오픈 계획은 미뤄졌다. 대신 그들은 변호사를 찾았다. 동성결혼은 안 되지만
파트너십은 가능할 수 있어 변호사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여름 끝자락, 그들은 부산으로 갔다. 바다를 보며 세화가 말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세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위기는 계속됐다. 세화의 오빠가 세현을 협박했다. 돈 줄게. 사라적. 세현은 거절했다. 사랑은 돈으로 안 돼. 그 밤, 세현은 사고를 당했다. 차가 그녀를 스쳤다. 병원에서 깨어난 세현은 세화를 봤다. 누가 한 짓이야? 세화는 울었다. 오빠일 거야. 충격적인 배신. 세화는 가족과 대면했다. 왜 세현이를? 오빠의 냉소. 가문 보호야. 세화의 마음이 찢어졌다.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가을바람이 서울을 스치며 잎사귀를 떨어뜨렸다. 세현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상처는 작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컸다. 내 가족 때문에. 세현의 말에 세화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이제 끝내자. 세화는 가족과 결별을 선언했다. 나 혼자 살게.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상속 포기해. 세화는 동의했다. 돈보다 세현이 중요해요. 자유를 얻은 세화는 세현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제 우리만의 삶이야. 그들은 카페 오픈을 재개했다. 강남의 작은 골목, 화현 카페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저 애들 레즈비언이래. 세현은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우리 사랑은 진짜야. 세화의 과거가 그들을 따라왔다.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미안해. 질투했어. 하지만 세화는 용서하지 않았다. 너 때문에 거의 다 잃을 뻔했어. 카페는 서서히 성공했다. LGBT 커뮤니티가 모이는 장소가 됐다. 여기서 위로받아요. 손님의 말에 세현은 뿌듯했다. 겨울이 다가오자 눈이 내렸다. 세현과 세화는 한강에서 산책했다. 기억나. 은행 그날. 세현이 말했다. 세화가 웃었다. 내가 500만 원 인출할 때 내가 구해줬지?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하지만 세화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진단. 휴식이 필요해. 세현은 세화를 돌봤다. 너 없으면 안 돼. 세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그래? 고조되는 감정 속 세화는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저 행복해요. 인정해주세요. 아버지의 답이 왔다. 생각해볼게. 크리스마스 이브, 카페에서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이 모였다. 세현과 세화는 서로를 보며 키스했다. 영원히 사랑해. 하지만 운명의 장난. 세화의 오빠가 다시 등장했다. 화해하자. 하지만 그의 눈에 여전한 저기가 보였다. 세현은 불안했다. 믿지 마. 세화는 망설였다. 가족이잖아. 배신의 절정. 오빠가 카페에 불을 지르려 했다. 다행히 실패했지만 세현은 충격받았다. 내 가족은 변하지 않아? 세화는 오빠를 고소했다. 이제 끝이야. 법정에서 승소. 오빠는 해외로 도망쳤다. 가족과의 단절. 세화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미안해. 딸아. 눈물의 화해. 세현과 세화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 카페를 재건하고 함께 살았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거리. 세현과 세화는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1년 전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세현이 말했다. 세화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겼어. 카페는 번창했다. 미디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재벌딸의 용감한 사랑 기사가 나왔다. 한국 사회의 LGBT 인식이 서서히 변했다. 세현과 세화는 롤모델이 됐다. 세화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인정할게. 행복하니?
세화는 울며 안겼다. 네, 아빠. 가족의 화해. 세현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우리의 결말이야. 그들은 제주로 여행을 떠났다. 바다 앞에서 세화가 말했다. 결혼하자. 해외에서 세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은 캐나다에서 치러졌다. 작은 예식, 친구들만 초대. 영원히 함께 그들의 맹세. 한국으로 돌아온 후 그들은 카페를 확장했다. LGBT 쉼터로 만들었다. 상담을 하고 사람들을 도왔다. 세현의 일기 마지막 페이지. 우리 사랑은 사회를 바꿨다. 낸 배난 결말. 세화와 세현은 노을 지는 한강에서 손을 잡았다. 사랑해 이 그 말로 모든 게 완성됐다.